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흰남노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침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갇혀있던 9명 가운데 2명이 어젯밤 기적적으로 구조됐지만 7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수 작업이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상아 기자, 구조와 수색 작업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수색과 배수 작업이 이뤄진 지 이틀째인데요. 9명의 실종자를 발견한 뒤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은 거의 빠져서 현재까지 배수율은 85%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걸어서 지하주차장을 수색하며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오전 내내 이어졌는데요. 이젠 소방 측 인력만 남아서 수색과 배수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젯밤 8시 15분쯤부터 구조자가 생존한 채 잇따라 발견되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두 손 모아 무사 귀환을 바랐지만 결국 7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해병대와 해경 등 수색대원 50여 명이 추가 수색에 나섰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물이 너무 빨리 들어차 주민 모두 탈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거는 물이 찰 때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게 되면 그 출입구가 막히게 되면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 탈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물이 입구까지 가득 차 있어 구조 작업은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특별 재난지역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너무나 큰 상실에 유족과 지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출할 때까지 계속 거기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못 믿다가 소방관분들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너무 슬프고 전 당연히 살 줄 알았는데. 포항 이외 지역 실종자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하천에 빠져서 실종된 20대 남성이 하루 만인 오늘 오후 1시쯤 남구 태화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아파트 침수 현장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태풍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가 심각한 범죄 의혹이 있는데도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칭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수사 대상은 사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입니다. 수사 범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학력, 또 전시회를 열며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이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또 최대 100명으로 꾸려지는 특검팀의 3분의 1은 공수처 인력으로 채우고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특검법 발의는 했지만 당장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전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여론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정치 공세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의 요구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방탄용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들이 윤 대통령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면서 윤 대통령을 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과 고발까지 민주당은 잇따라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해 추석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미 한 차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불러낸 건데요. 동시에 검찰은 남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김세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김혜경 씨 조사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조사는 이미 끝이 난 거죠? 네, 김혜경 씨는 오후 4시 반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출석했으니까 3시간 조금 안 되게 조사를 받은 건데요. 이미 지난달 경찰이 5시간 정도 조사를 했었죠. 검찰은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사안들만 확인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먼저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측근인 별정직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2천만 원어치 업무 추진비를 유용하는 걸 함께 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건데요. 김 씨 측은 검찰이 의심한 법인카드 결제는 총 16건, 음식비 180만 원어치였는데 자신은 법인카드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대선 기간인 작년 8월 민주당 인사 3명에게 업무 추진비로 7만 8천 원어치 식사를 대접해 기부 행위를 했다는 건데요. 김 씨 측은 자신의 식사비 2만 6천 원만 냈고 나머지는 누가 냈는지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혐의 중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모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끝납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정쟁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치적 수사라는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눈 다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의정부와 수원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또 남부청사의 평화협력국 등 일부 부서 사무실들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 교류 행사에 쌍방울 그룹이 8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 행사를 총괄했는데 현재 이 전 부지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킨텍스도 함께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받아왔는데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여전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도 돌파했습니다. 1,400원은 물론이고요. 1,500원도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국제 유가가 기껏 떨어져도 우리가 사오는 기름값은 그리 싸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 편이지만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부도가 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1,384.2원. 오전 한때 1,388원도 넘었지만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시장의 이러한 쏠림 현상에 관해서는 당국이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다. 환율은 최근 일주일 사이 3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벌써 6거래일 연속 장중에 올해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유럽의 에너지 위기,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원화는 물론 유로와 위안화 모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기껏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우리가 사오는 가격은 별로 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환율에 좀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8월 말 기준 4,364억 달러. 그나마 안정적인 수준인데다 갚을 돈보다 받을 돈이 많은 순 채권국입니다. 하지만 달러 빚이 많은 신흥국들이 문제입니다. 이미 스리랑카가 지난 4월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파키스탄, 라오스, 튀르키예는 물론 체코와 헝가리도 불안한 수준입니다. 만약 부도라도 나면 위기가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초강세는 멈출 기색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에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1,400원은 물론 1,500원도 넘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 결국 돌고 돌아서 5선의 친윤석열계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당초 윤심을 등에 업은 박주선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었지만 민주당 출신의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대한 당내 우려에 부딪히면서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비대위원장 추인을 위해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5선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박수로 내정됐습니다. 정 부의장은 집권 여당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 달간의 당 내분과 분열상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출마 선언식부터 자리를 지켰던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인사입니다. 당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 안팎에서는 비대위원장에 4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민주당 출신 호남 중진으로 지역화평 협치 카드이면서 윤 대통령과 대학 선후배의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강하게 민 걸로 알려졌지만 막판에 스스로 뜻을 접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비대위원장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에 복잡한 여당 사정과 당심에도 어두울 거란 우려까지 나오면서 윤심 카드가 당 내에서 뒤집힌 모양새가 된 겁니다. 결국 폭탄 돌리기식으로 돌고 돌아 친윤계 최다선에게 대표직이 넘겨졌지만 순항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당장 새 비대위에도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부의장과는 우크라이나 방문 때문에 거친 설전을 주고받은 악연으로도 엮여 있어 서로 대화와 포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정 부의장 내정에 의총장에서 김웅, 허은하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새 비대위에 대한 반발도 여전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 새 비대위 출범과 함께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 지도체제를 정비하면서 수습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이 모두 무효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